3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1694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6월 27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5월 10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계묘년 무오월 병진일이 되겠고요. 일진은 병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병화일간이 되겠고, 병화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5월이 되겠습니다. 5월의 병화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사주 8글자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일간이 되겠고요. 그래서 일간의 특성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다음에 그 일간이 어느 월령에 태어났느냐, 월령의 특성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일간 병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고, 이 병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세 번째 천간이 되고,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화가 됩니다. 불의 기운을 말하는 것이죠. 불의 기운은 따뜻한 온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열기를 말하는 것이다. 철을, 쇠를 녹일 수 있는 온도가 1700도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철을 다스릴 수 있는 온도 이상, 태양의 온도는 기본적으로 뭐 수천 도 이상, 수만 도 이상 올라간다라고 합니다. 그 정도의 뜨거운 열기를 말하는 것이 바로 화의 기운이고, 이 뜨거운 열기를 대표하는 계절 바로 여름이 되겠습니다. 여름이라고 하는 것, 방향은 남쪽이 되면서 주관하는 시는 주작이라고 해서 붉은 봉황이라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붉은색, 적색이 바로 화의 색깔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라고 하는 것, 인의예지신 중에서 이 화가 주관하는 것은 예를 주관한다라고 하죠. 예를 주관한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예라고 하는 것은 남한테 보여주는 것이죠. 밝음, 화라고 하는 것은 빛이죠. 빛. 그래서 빛이 있으면 밝음이 있는 것이고, 남한테 예를 표현하는 것은 그 예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화는 병화든 정화든 예를 나타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병화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음과 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병화는 양화가 되는 것이고요.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양화가 되는 것이고,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사람으로 치면 남녀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남자가 있으면 반드시 여자가 있고, 여자가 있으면 반드시 남자가 있다. 양화가 있으면 당연히 음화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음화라고 하는 것은 내일 공부하게 되는 정화가 바로 음화가 됩니다. 불의 기운을 나타내는 것 똑같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예를 주관하는 것, 뜨거운 열기를 주관하는 것은 오행에서 연유한 것이기 때문에 양화든 음화든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 음양의 차이에 따라서 화의 성향이 달라진다. 양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물상으로 비유를 할 때는 태양지화에 많이 비유를 하고요. 정화라고 하는 것은 등촉지화에 비유를 많이 합니다. 즉 말하자면 뭐냐면, 양은 음보다 더 밝다라고 하는 개념, 양은 음보다 더 뜨겁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지구상에서 느낄 수 있는 가장 뜨거운 것은 태양이죠.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뜨겁고 또 그만큼 밝기 때문에 저 멀리 있어도 태양의 빛과 열기가 지구까지 도달해서 그 열기를 에너지 삼아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동식물, 사람들이 살 수가 있는 것이고, 그에 반대로 양화인 병화보다는 정화인 음화, 등촉지화는 조금 더 밝기라든가 또는 열기가 좀 덜합니다. 그래서 등촉지화라는 것은 촛불 아무리 켜놔봤자, 그죠? 태양만큼 밝지 못하죠. 전기불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모닥불 같은 것도 아무리 지가 뜨거워봤자 태양만큼 뜨겁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과 양으로 구분해서 양화라고 하는 것은 보다 뜨겁고 밝은 개념의 화, 상대적으로 정화는 양화인 병화에 비해서 조금은 덜 뜨거운 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일간이 병정화, 병화라든가 내일 또 공부하게 되는 정화인 경우에 원래 화라고 하는 것은 빛으로도 볼 수 있고 열기로도 볼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일간일 때는 열기라기보다는 빛으로 많이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 그 타의 일간을 뺀 나머지 것은 열기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는 좋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화가 왕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빛이 강해질 수도 있고 온도가 상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개념인데, 일간 자체의 빛은 밝을수록 좋습니다. 병화일간의 빛은, 일간이 내뿜는 빛은 강해질수록 좋은 것이고, 정화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병화일간이
신왕한 경우에는 병화의 빛은 보강해 주는 것을 좋아한다. 수보 양광해 주는 것을 좋아한다. 이때 병화의 빛을 수보 양광해 주는 것은 양수인 임수를 얻어야지만 병화를 보강할 수 있고, 음수인 개수는 빛을 보강하는 용도는 없고 개수의 용도는 조후하는 용도로는 쓸 수가 있겠다. 정화도 마찬가지로 신왕하게 되면 정화의 빛을 보강해 주는 것을 좋아하죠. 이때도 정화는 병화와 마찬가지로 임수를 쓰는 것을 좋아하고, 개수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같기 때문에 정화 입장에서는 보다 불편한데 하늘에서 비 내리는 것 같죠. 그래서 정화는 개수를 쓸 때는 매우 신중하게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병화가 신왕할 때는 임수로서 병화를 보강하고, 또 임수는 조구도 같이 이렇게 겸용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개수를 얻으면은 조구는 할 수 있을지언정 병화의 빛을 보강할 수는 없다라고 꼭 명심해 두시고요. 병화일간이 항상 신왕한 것은 아니고 병화일간도 신약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인성인 목으로서 약한 병화를 생조해 주어야 되는데, 이때 목은 을목보다는 간목을 넣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을목이 여러분들 생각할 때 정인이기 때문에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목이 화를 생하는데 능력자는 을목이 아니라 간목. 비유를 하자면 간목은 잘 마른 장작으로 본다고 하면, 을목은 물기가 있는 작은 잡풀 같은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느 쪽을 태우는 것이 오래 불을 뜨겁게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 볏짚 알죠? 볏짚 삼겹살 드셔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볏짚을 가지고 우리가 고기를 구워 먹는데, 볏짚은 타기는 처음엔 잘 타지만 열기가 불이 오래 가지 못하죠. 그래서 정화일간이 목을 쓸 때는, 그래서 정화일간은 을목을 쓰는 것보다는 간목을 쓰는 것이 좋고, 병화도 마찬가지로 일간이 약할 때는 을목보다는 간목을 쓰는 것이 좋다. 천간으로 을목은 지지로 임목과 묘목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임목이 천간의 간목이 되는 것이고, 묘목은 천간의 을목과 같은 것이니 지지로 묘목보다는 임목을 넣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하겠다. 어느 때 일간이 약했을 때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두시고, 원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병화일간이 태어난 월령입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표현을 한다. 월지 또는 월원이라고도 하는데, 이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월주의 지지를 말하고, 이 월지가 중요한 것 계절이기 때문에, 계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지도 계절이 아니고요, 일지도 계절이 아니고, 시지도 계절이 아니다. 유독 월지가 계절, 그러니까 당연히 월이 계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인묘, 진월, 사우, 미월, 신유술월, 해자, 주걸이 계절로 춘하, 추동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춘하, 추동은 왕쇠와 어느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 그 다음에 이 계절이 추우냐 더우냐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죠. 여름은 뜨겁습니다. 겨울은 춥고요. 봄은 따뜻하고 가을은 서늘하죠. 그래서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 왕세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인묘진월의 봄은 목왕절이 되는 것이고, 사우미월의 여름은 화왕절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신유술월은 금왕절이 되는 것이죠. 금왕절, 해자축은 수왕절이 되는 것이다. 이걸 가지고, 이 월지 하나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해 내야지만 사주를 볼 수 있는 근간을 우리가 파악해 낼 수가 있는 것이다. 반드시 신살 이런 거 가지고, 또는 공망 가지고, 또는 삼재 가지고는 우리가 사주를 분석함에 있어서는 매우 불안하면서 부족한 점이 많다. 여기에 너무 몰입되면은 여러분들 진짜 귀중한 시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진짜 정통의 공부를 못하고 잠시 3초뿐만 빠져서 헤매다가 결국은 명량은 너무 어렵습니다 하고 바로 꼬리 내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절대 웬만해서 모르는 것이 좋겠고, 웬만한 거 공부를 다 한 연애 시간이 남아 한 번씩 보는데, 이거 가지고 사주 보는 것은 매우 좀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은 이제 5월입니다. 5월 절기로 보게 되면은, 자, 망종과 하지로 이렇게 구분을 볼 수가 있겠죠. 얼마 전에 하지가 지났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망종이죠. 망종이라고 하는 것은 월이 4월에서 5월로
바뀌는 기준이 되는 것이 망종이 되는 것이고, 하지는 뉴스 그때 보니까 하지라고 하면서 낮이 가장 길고 밤이 가장 짧으면서 앞으로 하지가 지나면서부터는 낮이 점점 줄어들고 밤이 점점 길어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하지인 것이고, 명리학 관점에서 하지 때는 양이 가장 극성하는 반면 음이 가장 약하지만, 이때 하지를 기점으로 일음이 시생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 그리고 하지의 대척점이 있는 것이 바로 동지죠. 동지는 반대입니다. 음이 가장 극성하고 양이 가장 약하죠. 동지가 지나면서 일양이 시생하는 그런 과정. 그리고 동지는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시절,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5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망종과 하지로 구분되어 있고요. 5월은 4, 5, 미월과 마찬가지로 계절로는 여름, 하절이 될 것이고, 여름은 춥습니까? 덥습니까? 무지 억수로 겁나게 덥습니다. 조열하죠. 그래서 염상절이라고도 하고요. 염천지절이라고도 합니다. 말 들어보면 굉장히 뜨거울 거죠. 염천지절, 뜨거울, 세찰염, 뜨거울 염자는 하늘이 뜨겁다는 얘기잖아요. 얼마나 뜨거운 겁니까? 장렬하는 태양이 쩍쩍쩍쩍 내려 쬐고 있는데 그런 한 점 없는 그러한 것을 한번 연상해 보시고요. 그것이 안 된다 그러면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서 사하라 사막을 한번 찾아서 보시면은 숨이 콱콱 막힙니다. 와, 저런 데서 어떻게 살 수가 있을까라고, 나는 하루라도 저기서 살라고 하면 못 살죠. 그 뜨거운 여름에 어떻게 살겠습니까? 물이 있어야 될 거죠. 오행으로는 수라고 하는 것. 그래서 4, 5, 미월이라고 하는 이 계절에는 물이 있어야지만 좋은 사주가 되는 것이고,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안 좋은 사주. 지금 예를 들어 농사를 짓는데 어떤 농부는 수리안전답이라고 그래요. 수리안전답이라고 해서 물 걱정을 안 하는 그러한 논답이 있습니다. 그러는 경우에는 아무리 비가 안 와도 물이 항상 있기 때문에 신경을 쓰지 않지만은, 그렇지 않고 비가 안 오면 가물어지는 땅들이 있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비가 충분히 안 오면 그때는 논밭이 쩍쩍쩍쩍 갈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은 가을에 추수할 때 수리안전답에서는 안정적으로 작물이라든가 그다음에 쌀이라든가 이런 걸 얻을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수리안전답이 아닌 진짜 그 한 해 진짜 너무 뜨거워가지고 비 한 방울 오지 않았다. 그 논밭의 주인은 뭐죠? 씨앗값 나가야 되죠. 비료값 나가야죠. 열심히 일을 했는데 비 안 왔으니까 소출은 없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빚만 잔뜩 지게 되는 것이어서 4월, 5월, 미월에 수가 있으면 일단 자체는 부격은 됐어요. 선생님, 병화 입장에서 수라고 하는 것은 관성이 돼 붑니까? 물이 있어야지만 일단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게 되는 거. 반드시 재성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부를 논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편협한 것이고, 사주의 이치를 알게 되면은 재성이 아니라 관이 있어도 부를 논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관성이 없는데도 재성을 가지고도 귀를 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월, 5월, 미월에는 어떤 일간이든 간에 수가 부족하면 안 돼. 근데 예를 들어서 병화일간이 수가 있는데 그 수가 튼튼하다 그러면 부만 얻는 것이 아니라 부기를 모두 얻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간이든 간에 4월, 5월, 미월에 태어났을 때는 물이 있어야 줘야 되고요. 그 물을 금이 있어서 수를 생조해 주어야지만 된다. 수가 있는데 금이 없다 그러면 수가 고여 있는데 금방 증발해 버리겠죠. 화염, 화다, 수갈이라고 하죠. 물의 근원이 없이 그냥 잠깐 있는 물은 금방 증발돼서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수의 입장에서는 금을 얻는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5월이라고 하는 것은 화왕절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 말씀드렸고, 화토가 모두 왕합니다. 화토 동궁하기 때문에 화토가 모두 왕하다. 그래서 5월의 병화 일간이 원령을 얻어서 굉장히 왕합니다. 수가 있을 때 뭐가 가장 먼저 필요할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임수 얻어야지만 병화를 보강할 수도 있겠고, 임수 가지고 5월의 뜨거운 열기도 조금은 부족하더라도 조후까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개수는 있어서는 안 됩니까? 아니요. 왜 안 됩니까? 5월의 병화는 임수로 가지고 병화를 보강하는 것이고요. 개수 가지고는 조후를 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5월의 병화는 임수 개수를 모두 얻으면 더욱더 금상첨화가 됩니다. 선생님, 병화 일간이 임수 7살 개수 정관을 얻으면 관살 혼잡이 되는데 이게 나쁜 것 아닙니까? 관살 혼잡이 원래는 좋지 못하죠. 정관과 편관이 이렇게 혼잡되어 있다라고 하는 뜻은 내 바른 법과 그렇지 않은 법이
혼재되어 있으니 정신세계가 맑지 않다 이렇게 또 분석을 하는 것이지만, 이거는 그냥 관사론잡이라고 하는 이론을 봤을 때는 안 좋겠지만, 이렇게 실질적으로 병화 5월에 태어났을 때는 관사론잡이 되는 게 임수는 보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개수는 조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관살혼잡 되는 것이 오히려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드시 임수개수만 있어서는 안 되고, 임수개수만인데 화가 왕은 화다수 갈이 되죠. 반드시 금을 얻어서 금생수 해야 된다. 즉 관사를 쓰는데 재성으로서 관사를 생지해주는 재생살이 될 수도 있고 재생관이 될 수도 있는데, 병화 입장에는 관보다는 살을 생해주는 재생살하는 그러한 구조, 제자약살하는 구조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이 병화 일간이 5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일간의 특성, 원령의 특성을 한 연후에는 반드시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병화, 일간, 양화가 될 것이고요. 월지는 오화는 채는 양이지만 요는 쓰는 것은 음으로 씁니다. 채, 양, 용, 음이라고 해서 음화가 되죠. 그러면 양대 음이 되는 것인데, 화가 화를 봤으니 뭐예요? 저거는 겁재죠. 그래서 격을 겁재격으로 하느냐? 그렇지 않고요. 일간이 양간인데 월지가 제왕지가 되면 이것은 양인격이라고 하는 공식 10정격의 공식적인 격이 있습니다. 양인격 이렇게 또 쓰고요. 양인격이라고 해서 한자가 조금 달라지기도 합니다. 변양자를 써서 이렇게 양인격을 쓰기도 하는데, 어떤 분들이 을목일간, 그 다음에 을목, 그 다음에 정화, 그 다음에 기토, 그 다음에 신금, 그 다음에 뭐가 있죠? 개수. 이것들이 양인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걸 왜 이렇게 쓰냐면, 변양자는 뭐 양간할 때 그 변양자잖아요. 양인은 어떤 것들만 있다? 양인은 양간만 있는 거예요. 갑, 병, 무, 경, 임만 뭐다? 양인이 있는 것이지, 음간인 을정, 기신, 개는 양인이 없습니다. 음인이라고 하는 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이거는 음간에 음인은 별도로 있지, 음간은 양인을 논하지 않는다. 음간을 가지고 양인을 논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이론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고요. 이 양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 사주에 양인이 있으면 일간이 굉장히 신왕해지는 신왕사주가 되는 것인데, 이거는 신왕에서 적당하게 신왕한 것이 아니라 극왕이신다. 즉 과유불급. 적당하게 왕하면 튼튼하면 괜찮은데 너무 강해가지고 부러질 정도로 강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양인은 반드시 중화를 이루어 주어야지만 그 극왕함이 도에 넘지 않도록 할 수가 있겠다. 사람이 건강한 데보다 그것이 너무 지나치게 되면 폭력을 쓰게 되죠. 폭력도 합법적으로 쓰는 폭력이 있습니다. 왜냐? 격투기 같은 거, UFC 같은 거, 그런 데서는 합법적으로 진짜 난다긴다 하는 싸움꾼들이 모여서 치고받고 싸우고 이기면 상금도 굉장히 잘 받을 수가 있는데, 이 폭력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불법으로 쓰는 사람도 있죠. 마적단, 조폭, 양아치, 그 다음에 뭐 건달이라고 하죠. 양아치죠. 이게 폭력을 잘못 쓰는 것. 그 다음에 폭력이라고 잘 쓰는 또 조직이 있죠. 검찰. 그죠? 이거 검찰 합법적인 폭력단체죠. 따지고 보면, 어떻게 보면 무력을 쓸 수가 있는 것이네.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거죠. 경찰도 해당이 되죠. 군인도 해당이 되죠. 이 양인격들이, 그래서 검찰, 경찰, 군인, 또 이러한 칼로 찌르고 하는 것도 할 수 있는 게 누구죠? 의사도 있어요. 의사도 이런 것들, 뭐 간호사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 뭐 엔지니어들도 해당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양인격들이 중화만 잘 이루어지면 이렇게 폭력, 무력이라고 하는 것을 합법적으로 쓰는 사람이 되는 거죠. 검찰, 경찰, 군인, 의사, 재판사, 변호사도 해당이 될 수 있죠. 각종의 직이라고 해서 권력직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정치인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양인을 잘 쓰는 사람들, 파워잖아요. 힘이죠. 이 양인이 없는 사람들이 군인, 특수부대 이런 데 가서 그런 걸 버티기가 좀 많이 힘들겠죠. 그래서 양인이 배울 때 양인은 양인살이라고 해서 양인살로 이렇게 배우죠. 신살로. 안 좋은 걸로 보지만 양인도 중화만 될 수 있으면 저런 권력직, 사사지직에 일을 하면서 명망을 높게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양인을 중화시키는 데에는 뭐 세 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어요. 양인, 가살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관인, 상정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식신상관으로서 설기, 순세하는 것 등등 볼 수가 있는데, 가장 좋은 것은 양인, 가살하는 것이 가장 좋겠고,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설기, 순세, 예를 들면 간목이 묘월이 되는 경우에는 병화라든가 정화 같은 것이 있어서 그냥 설기순세하는 것. 그래서 이것은 일간의 특성에 따라서 양인 가살을 할 것이냐, 관인상정을 할 것이냐, 또는 설기순세를 할 것이냐는 이제 일간의 특성에 따라서 참작해서 결정을 하는데, 병화가 5월에 태어나서 양인격이 되면 반드시 뭐가 가장 좋다? 양인가살. 그게 뭐냐면 임수를 얻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병화가 일간이 왕하면 임수로서 수보양강 해주는데, 오중에 있는 정화라고 하는 양인을 갖다가 임수가 보게 되면 서로 중화를 이룬다. 칠살과 양인이 서로 중화를 이루게 되는 것이니, 칠살이라고 하는 힘과 양인이라고 하는 힘을 아울러서 쓸 수 있게 되니 당연히 권력직에 종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양인격들은 양인 가사라는 것을 조화라 한다 말씀을 드리게 되겠고, 그 다음에 5월의 병화는 임수 개수를 같이 써도 좋고요. 반드시 재성인 금이 있어서 제자 약살 또는 재생관 하는 구조가 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명식 월간에 무토 투출되어 있습니다. 무토 병화 입장에서는 물론 육신으로 봤을 때 식신이죠. 근데 이 식신을 보면 병화 좋을까요, 나쁠까요? 일단 병화는 무토를 보게 되면 회기무광이 되죠. 무광, 회기무광이라고 하는 뜻은 병화의 빛을 가린다. 병화든 정화든 화는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자기의 빛을 가리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무토, 기토, 토가 많아지게 되면 반드시 병화의 빛을 가리죠. 그리고 5월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만 왕한 것이 아니라 토도 같이 왕해지기 때문에 태양이 떠 있는데 먹구름 낀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러한 무토는 반드시 제거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5월에 병화가 태어나면 임수용신으로 쓴다고 했는데, 무토가 있게 되면 무토가 임수를 갖다가 극해버린다. 토극수해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 기신이 될 수밖에 없겠다. 얘는 제거시켜주는 것이 필요한데, 조금 좋게 볼 수 있는 것은 연간의 개수가 무토를 갖다 묶어놓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설명했는데 논개 같은 개념이죠. 얘가 1번 적장인데 논개가 얘를 갖다 거꾸로 안고 못 움직이게 하고 있는 거. 이렇게 되면 병화를 회강하거나 무토가 임수를 파극하려고 하는 것을 개수가 막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간의 묘목이라고 하는 것, 병화 입장에서는 묘목은 정인이지만 화가 왕한데 굳이 이 인성으로서 병화를 생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또 묘목 가지고 토를 제하기도 좀 부족하죠, 힘이. 그래서 이 묘목은 그냥 화를 생해주는 그러한 역할. 이 화가 왕한 다시 화를 왕해주는 거, 화를 생해주는 것이 좋을까요? 결코 좋을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일지에는 진토를 봤습니다. 물론 이 무토가 오에 통근하고 진에 통근을 하죠. 근데 이것이 술토 아닌 것은 조금만 다행이에요. 원래 5월에 병진 진토 있는 것이 썩 내키는 것은 아니지만 저것이 술토였다면 오술 화가 돼버리기 때문에 더욱 좋지 못한데, 그래도 물기를 있는 습토를 얻었기 때문에 사주가 뜨거워진다 하더라도 습토로서 열기를 갖다 뺄 수는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결코 좋지 못하다. 왜냐하면 토가 많아지게 되면 뭐 하나 있습니까? 병화를 회기무광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생시에서는 뭘 봐야 된다? 금, 수를 보는 것이 필요하겠다까지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생시 보도록 하죠.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무자시를 보도록 하죠. 무자시가 되게 되면은, 물론 요 진토를 갖다가 옆에 자수가 있으면 신자진 수국인데, 신자는 없습니다만은 자진이죠. 자진 수국이라고 해서 준반합이 됩니다. 이것은 수가 좀 세력을 얻게 되는 것은 좋은 점이다. 그리고 자하고 진하고 합을 하기 때문에 자오충은 되지 않는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무토 투출했다. 얘는 개수가 논개가 적장을 끌어안고 있어서 적장을 못 움직이게, 나쁘지 못하게 막고는 있지만 이 개수가 얘까지 막을 수는 없죠. 얘는 병화를 회강하고 수를 파격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니 얘는 보다 기신이 될 수밖에 없겠고, 역시나 좋지 못한 생시로 볼 수밖에 없겠다. 그 다음에 무술시가 되면은 더욱더 골칫거리가 되겠죠. 무술이 되게 되면은 무토가 또 투출한 중에 술토가 있으면 요 진중 개수 때문에 요거 그래도 습토라고 좀 이쁘게 봤는데 술시가 되면 진술
충이 되게 되면, 진중에 있는 개수가 매몰되게 되면 이거 완벽하게 토가 병화를 갖다가 회강시켜 버리게 되는 것이니, 아무리 병화가 왕하다 하더라도 이거는 결코 병화의 빛을 회생시킬 수 있는 방법이죠. 묘목 가지고 이 왕토를 제한다? 제하지 못합니다. 이거는 병 중에 병이 아주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기축시 같은 경우에도 무토만큼이나 병화를 회강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역시나 5월에 화토가 왕한 5월에 이렇게 진축, 기토까지 투출하게 되면 역시나 무술 정도, 무술시만큼의 회강하는 힘은 아니다 하더라도 역시나 좋지 못하다. 간목이 있어서 토는 다 제거시켜 주는 것이 필요한 그런 구조인 것이고요. 경인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 경금이 투출해서 수를 생하고자 하는 경금이 생을 받을 수 있는 개수는 어떻게 하고 있다? 무토를 끌어안고 있음으로 인해서 개수의 용도는 없겠고, 진중개수 꼴랑 하나 요거 가지고 있는데, 이 시지에서 또 인을 보게 되면 일간병화는 왕해지죠. 화가 왕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일간병화의 빛이 강해지는 것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너무 조열해지게 되면 금도 높게 되고 진중에 있는 개수도 마르게 되겠죠. 운은 어디로 가야 된다? 그래서 금수운으로 가서 금수의 기운이 살아나야지만 좋을 것이다. 임진시가 되게 되면 일단 임수 투출된 것은 나쁘지 않다. 무토가 임수를 파한다? 못 파합니다. 개수가 잡고 있죠. 묶고 있기 때문에 무토가 임수를 파하지는 못한다. 그런데 문제는 역시나 또 물론 진토, 스토 두 개의 임수가 뿌리는 두고 있지만 이것도 임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간신히 이렇게 뿌리를 두고 있는데, 토에 뿌리를 두고 있으니까 이 임수가 맑을까요? 탁할까요? 여러분 그림 보게 되면 화창한 날에 태양이 떠 있는데 그때 바다를 보면 바닷물이 파래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맑아요. 근데 먹구름이 껴 있는 상태에서 보면 그 바다 색깔이 검습니다. 이건 뭐냐면 물 색깔이 이게 아무리 임수라 하더라도 토가 이렇게 많게 되면 물이 검은 그런 색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어서 이 임수가 탁해져 있는 것이 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개사시가 되게 되면 5월에 사죠. 병활일간이 굉장히 왕하죠. 얘는 못 쓴다 하더라도 얘는 쓸 수가 있습니다만은 개수의 뿌리가 진중개수잖아요. 그러면 뜨거운 열기를 이 개수 하나 가지고 뭘 할 수 있다? 이 개수는 병화를 보강은 안 되죠. 보강 그냥 조후하는 용도인데, 화가 이렇게 왕하겠다면 화다 수 갈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운은 금수운으로 가서 개수의 근월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요. 갑오시가 되게 되면은 양인월인 5월에 생시에서 양인을 또 받습니다. 이 간목은 토를 제해 주는 역할을 할 것 같지만은 수기가 부족하게 되면 목분비하기 때문에 이것도 수가 살아나야지만 간목이 토를 통제할 수 있겠다. 여러분, 이 토가 왕할까요? 간목이 왕할까요? 간목이 예를 들어서 진묘의 뿌리를 든다 하더라도 원령에, 그다음에 시도 오시인 상태에서 무토는 보다 진오에 다 뿌리를 두죠. 월등하게 이건 무토가 왕한 거예요. 잘못하면 간목이 무토를 건드리면 토다 목절이 될 수도 있고 목분 비회도 될 수 있으니 인성 간목이 자칫 잘못하면 부러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간목을 잘 보존시키기 위해서는 수가 살아나야 되겠죠. 운은 금수운으로 가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병신시 같은 경우에는 병화가 천간에 투출돼 가지고 사람들이 병병병존, 말도 참 잘 만들어낸 병병병존이라고 해서 좋게 보지 않는데, 중요한 것은 신금을 얻은 것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진중개수 하나만 가지고 열기를 시키는 것은 부족한데, 이 신 안에 임수가 있으면 천간에 투출된 것은 아니더라도 보다 신중에 있는 임수로서 보강할 수도 있고 조후할 수도 있다.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자를 본 것 이상으로 이 신은 그 금수의 세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병화가 있어서 조금 안 좋을 수는 있겠지만은 오늘 중에서 내가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좋은 생시는 병신시로 볼 수밖에 없겠다. 나머지 토가 많은 생시, 또 수의 근원이 없는 생시, 임진시 같은 경우는 수가 있지만 약간 탁해져 있고, 그러다 보니 병신시 같은 경우에는 나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특히나 이제 여자 같은 경우는 금수운으로 가게 되면 이 병병병존, 이 병화가 나쁜 역할을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남자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이렇게 가게 되면 요 수가 살아나야 되는데, 진중개수, 신중임수가 투출된 것은 아니다 하더라도 지지에서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은 뭐 대운이라든가 세운에서 인출되게 되면은 이거는 마치 천간에 투출된 것과 같은 그런 힘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병신시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다음에는 뭐 기해시라든가 뭐 어쩔 수 없이 임진시 정도 쓰게 되는 것이고, 여자로 태어났을 때는 뭐 개사 갑오시도 뭐 나쁘지 않겠죠. 근데 여명으로 태어났을 때는 요 기미대운이 좀 좋지 못할 것이고, 남자 같은 경우는 화목운으로 가기 때문에 반드시 금을 얻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